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PDF 업로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집 학교육 때는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제가 받아서, 예전에는 그 격리 담당자가 직원들이 홈택스에서 개인공제 자료를 제출하면 그 항목별로 각각 등록을 했어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일명 손목이 나가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 2년 전부터인가 XPRP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서 PDF 자료를 업로드하면 개인 공제 자료를 제가 찾아서 들어가도록, 즉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는데, 요 기능을 생각보다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적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기존 격리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연말정산하는 신규 입사자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올려보고자 하니까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말정산 개인공제 자료 등록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작업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근로자가 각자 홈택스로 개인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아서 PDF를 직원이 격리에게 줘야 되는데, 이때 PDF를 암호화하지 않고 그 파일 그대로 받아서 이름도 바꾸지 마시고, 뭐 이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제출한 자료를 저장을 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요 순서대로 갑니다. 전 직장 내역 등록, 만약에 중도 입사자면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연 근로소득 내역 등록도 하시고, 그리고 연 근로소득 내역에서 만약에 내가 국세청 자료와 연 근로소득에 있는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연금이 틀리면 대부분 그 연말정산 PDF 받은 자료로 연 근로소득 내역을 수정을 합니다. 보통은. 왜냐면 이게 그 1년 차이가 난다고 교육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설명하면 너무 길고, 그리고 개인공제 자료 단계가 바로 세 번째죠. 이 단계에서 해당 직원을 우리가 선택을 해요. 왜냐면 근로자 각자 서로 공제 자료는 내용이 다릅니다. 카드나 아니면 주택이나 부양가지고 다 달리기 때문에 공제 자료를 각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하죠. 해당 직원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그 해당 직원에 대한 과세나 기납부세 이런 게 다 뜹니다. 이리고 나서 우리가 부양가족의 그 직원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든지 아니면 내가 부녀자면 부녀자, 한부모면 한부모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는 거죠. 다 하신 다음에 여기 PDF 파일 업로드라고 돼 있어요. 암호 없는 파일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파일을 넣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등록을 하시면 여기 파일을 먼저 선택하고,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넣을 수 있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보고, 그래서 자료 등록을 해요. 그러면 얘가, 이거는 건강보험하고 PDF 자료가 틀리니까 하나를 맞추라는 얘기죠. 건강보험료 요금액하고 실제 등록된 건강보험은 틀리다는 얘기는 이게 지역으로 납부한 게 더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 주시면 돼요. 이 등록된 건강보험료는 연근로소득에서 직장에서 납부한 것만 되죠. 원래 연금은 여러분들이 납부한 거를 다 간소화 자료에 있는 걸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하는 걸로 우리가 업데이트하니까 이거는 연근로소득에 가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달로 그냥 맞춰서 일단은 그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적용이 됐다고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보면 자료가 뜨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 들어와요. 우리가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소비 등가하고 당해연도가 있죠. 이것도 그 국세청 자료 보면 전년도하고 당해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맞춰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카드를 각각 집어넣어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계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의료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업로드하면 좋은 게 의료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그 실손 의료보험료라고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의료비에 비해서 이 실손보험료 받은 금액을 얘가 알아서 차감을 해주는데 혹시 차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자녀 교육비가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어서 알바를 해서 이제 피부양자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교육비에 대해서 만약에 그 공납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록금이 뭐 15만 원 냈다. 아니야. 고등학교는 필수죠. 돈 안 내죠. 그냥 무슨 여행비, 뭐 학생 무슨 여행비 냈다. 뭐 교복비 뭐 이렇게 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넣었다 치고 그러면 이제 체험학습비도 뭐 5만 원 있었다. 그러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국세청 자료를 끌고 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합계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5만 원하고 20만 원 그러니까 5만 원 합친 20만 원을 여기 국세청 자료에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없으니까 여기다가 연두색 있는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은 녹색 부분하고 빨간색을 합계금에 맞도록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저희 아이가 하여튼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니까 이게 자체가 여기 들어가지 않도록 팝업이 뜨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는 연금하고 기부금을 뺀 나머지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연금과 기부금 같은 경우 1년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 다운받을 때 따로따로 받잖아요. 그래서 얘를 PDF 자료를 그냥 제가 해봤는데 연금 자료를 먼저 그 연금하고 기부금은 1년치니까 딱 두 개 항목만 1년치가 다 돼요. 그럼 여기다가 연금하고 기부금 파일을 먼저 넣어보시는 거예요. PDF를. 하고 자료 등록. 지금 제가 첫 번째 걸 넣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조회를 눌러요. 다시. 그래서 그 해당 직원을 다시 선택하시고 해당 직원을 선택한 다음에 요 파일을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연금하고 기부금을 먼저 넣으세요. 나머지는 근로 제공 기간만 해야 되니까 그게 카드나 인적공제, 의료비 다 넣는 게 복잡하잖아요. 쉬운 거 먼저 넣어요. 연금하고 기부금 얘를 먼저 등록을 하고 나서 기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이거 입력한 거를 여러분 좀 화면에 캡처하던가 좀 적어 두세요. 그 다음에 기부금하고 연금은 1년치 다 된다며 연금도 들어가요. 아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적어 놨다가 다시 한번 조회 눌러서 초기화시키고 하고 그 직원 거 나머지 거 있잖아요. 연금 기부금 깬 나머지는 근로 제공한 것만 다운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파일을 다시 선택하시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꼭 잘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걸 좀 효율적으로 넣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연금 기부금 먼저 넣어서 어떻게 변환했는지 적어두고 또는 캡처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복잡한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죠. 요거 있죠. 다시 수정하시는 거죠. 이거는 다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다 들어갔을 테니까 나중에 기부금하고 연금만 여기다가 다시 요거 이번에 빠졌죠. 기부금을 맨 처음 했던 거를 출력해 놨다가 이거는 수기로 넣으세요. 기부금 수기로 넣고 연금도 합산해서 수기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